가격대가 메리트가 있는 집입니다. 보는 것처럼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집인데요. 주변은 농경지와 주택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땅 195평에 건물 40평 정도 단층 주택이고요. 사람이 안 산지 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앞마당이며 조경수며 어느 정도 관리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2015년 승인 건물로 지은 지 10년 차입니다. 본체 외에도 창고 2개 동이 있었는데 하나는 멸실되고 하나만 남은 상태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에 해당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줄기가 내려다 보이는 바로 앞이에요. 보이는 곳에 위치한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가격도 가격인데요.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단점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좀 있다. 하지만 그것만 해결하면은 굉장히 좀 저렴하게 주택을 좀 사서 이렇게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전원생활 할 수 있는 주택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제 주도로, 여기가 이제 주도로긴 하거든요. 그래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접해 있고, 그 다음에 길도, 가는 길도 잘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입로까지도 이제 보면은 어떤 이제 경사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살짝 이 주도로에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2m, 2, 3m 되는 콘크리트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에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그 옆집이고요. 이 정면에 저기 사각형 정자가 보이죠? 그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이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길하고 이제 그 어떤 집 안쪽까지는 저렇게 담벼락으로 잘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내부는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에서 내렸고요. 주출입구 대문인데 여기까지도 차가 한 번에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마당이고 아까 차로 봤을 때 저 사각형 정자가 있었죠. 그래서 저 정자부터 집까지 보면은 한 번에 한 그 평수도 좀 커서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남의 땅을 이쪽이 앞마당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튼 이 앞마당도 돌로 이렇게 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주출입구, 본체 주출입구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본체고 해서 본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마당까지도 어떤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태가 괜찮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좀 안 보이는데 이따가 같이 볼 텐데 간평서에 내부 사진이 있거든요. 찍어 놓은 게 간평서에.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내부 괜찮아요. 디자인도 좀 잘 해놨고 옛날 그 전원주택의 어떤 그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잘 살려서 해놨다. 그리고 앞마당도 이렇게 저 앞에 보이는 담벼락도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죠. 원래는 여기가 제시외 건물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한 13, 14평짜리가. 근데 여기가 일부분이 이제 남의 땅에 침범이 돼 있다고 해서 요거를 이제 부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이 집을 매우 싸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튼 이제 현장의 상황은 대략적으로 이렇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여기가 원래 이제 간평했을 때 당시 작년인 듯 해요. 간평서 그 기간이. 근데 그때는 이쪽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번듯한 한 여기도 이제 별채라고 하죠. 본체 말고 별채로 기반도 잘 닦아놓고 했는데 여기를 어느덧 보니까 부셔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여기가 그 기퉁이가 약간 그 옆에 필지를 침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부시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굳이 부실 필요가 있었나, 그죠? 좀 얘기를 해서 좀 땅세 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했나,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제 명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이제 원만하게 좀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본체 말고도 그 뒤쪽에 아까 태양광 패널이 좀 달려 있었는데요. 거기까지도 이제 매각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쪽은 이제 침범되는 건 없어요. 본체랑 저쪽 뒤쪽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는 조그만 창고 같은 거 있죠. 거기도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이제 옆집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도로 저 너머에 보면 주도로 지금 차가 지나가는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소규모 전원단지가 몰려 있고 그 중에 이제 이쪽이 강에서 좀 가까운 쪽에 이제 요게 하나가 이제 경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어수선하죠, 집 전체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더 저렴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거의 감정가가 4억가까지 돼 있는데 지금은 1억 그 라인이 깨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창고용으로 해서 태양광 패널이 뒤에서 보면 이렇게 잘 달려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땅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약간 이제 긴 자루 형태로 그 집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장 전부 살펴보고 이따가 지적도 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뷰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앞에 저렇게 강이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강을 보고 또 어떤 그 공기도 좋으니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 조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외진 것도 아니고요. 시내랑 면내도 10분대, 차로 10분대 거리에 있어서 조용히 전원생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싸게 시골집 플러스 전원주택 찾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난이도가 좀 있다. 위에서 봤을 때 땅에 대한 경계면은 대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이따 볼 텐데 약간 여기 기퉁이가 이쪽 필지 침범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마당 있죠. 여기서 여기 지금 여기까지가 대략 한 필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쪽 땅 있죠. 이쪽 땅을 침범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땅을 좀 침범해 돼 있다. 이제 해결책이랑 이런 부분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튼 땅 모양은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 본건은 여기 있고요. 그 본체.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창고용으로 좀 씁니다. 그 태양광 패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입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총 이제 그 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새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크게 지금 요때 그 지은 지가 한 10년 차거든요. 근데 건물 상태는 뭐 나쁘진 않은데 여기가 이제 건물을 다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런 지붕 같은 경우도 여기 널브러져 있고, 이런 폐자재 같은 것도 좀 널브러져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부 상태를 보면요, 지금 제시의 건물 기역이 아까 그 사진을 볼까요? 제가 이제 멸실된 거 여기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요것도 멀쩡한 건데 한 13평 정도 보일러도 달려 있고 충분하게 본체 쓰면서 별채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부셔버렸더라고요. 요것도. 그래서 여기는 아마 영화관이나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나. 그리고 나는 이제 뒤에 그 태양광 패널 달려있던 창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공간이 충분히 넓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본체입니다. 그래서 벽면이 이런 나무 재질로 합판으로 이렇게 잘 됐고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바닥이며 그 전부 다 원목이 나무 느낌으로 해서 좀 더 좀 감성적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 대상을 보면요, 땅은 한 필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땅은 총 195평, 그래서 감정이 1억 5천 정도 됐습니다. 평당 한 16만원 공시지가가, 그리고 감정은 평당 한 76만원 정도 됐고, 근데 지금 1억 5천이 깨졌으니까 땅값보다도 한참 더 떨어진 거죠. 그리고 건물을 보면은 단층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본체는 목구조 한 30평 정도 되고, 그다음 부속 창고, 요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 달려 있는 창고도 이렇게 돼 있고, 이 제시회가 있었잖아요. 단층, 그죠? 한 3평, 4평 정도 되는데 요게 멸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가격이 안 쳐진 것 같은데, 이게 그 불허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는 감정이 돼 있는데 낙찰받고 보니까 이게 없었다라는 이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면 이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육안으로 또 보이니까 법원에서는 아니 보고 샀지 않냐 이래버리는 이제 불허가 결정이 안 되는데, 여튼 간에 이게 다시 재감정을 때려서 이해관계인 통해서 재감정을 때려서 이게 멈췄다가 다시 재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좀 챙겨 보시고요. 자, 그래서 감정이 얼마냐? 3억 8천입니다. 그죠? 거의 4억 정도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는 보면은 3억 8천짜리가
거의 9,200만 원까지 거의 엄청 저렴해졌죠. 거의 20%대, 10%대.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은 여기가 이 동네는 30%까지거든요. 그래서 뭐 7천만 원, 6천만 원대도 갈 수 있겠다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땅은 195평, 건물은 60평. 근데 그 중에 한 15평 정도는 멸실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임차인 이게 보면은 최선 순이일이 2015년 3월 27일이에요. 이게 이제 말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후순이죠. 이쪽이 2017년, 15년, 17년. 그러니까 이제 영도 대상이고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는 권리관계가 깔끔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거주를 했어요. 그죠? 이게 2015년 승인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임대를 놨다는 거죠. 근데 전세를 2억 3천에 전세를 놨습니다. 그죠? 지금 감정이 3억 8천 정도 됐는데 근데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한데요. 여튼 돈을 못 돌려받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제시의 건물 일부 아까 제시의 건물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지적도에 보면요. 요겁니다. 그래서 지적도에 지금 이게 땅이 한 필지로 이렇게 매각 대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200평 정도, 19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멸실된 거, 요게 제시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기퉁이가 이렇게 좀 침범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 매각 물권 명세서에 그 말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여기 또 일부 토지 이게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 토지 인도 소송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해당 건물을 철거 가능성이 있다. 제시의 건물.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은 철거 소송이 돼 있다고 해서 아까 354 요게 이제 철거가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앞마당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정리를 하면 지적도를 보면서 일단 첫 번째 요 부분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앞마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주출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 필지죠. 요 필지를 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 인도 소송이 걸려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철거 인도 소송이니까 아무래도 이 필지라고 이 지주랑 이 땅 주인이랑 그 다음에 여기 본권하고 소송을 해서 요거 철거해라 이렇게 나온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토지 사용 승낙 허가서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텐데 이 건물이 사용 승인이 나잖아요. 나려면은 이 도로랑 그 다음에 이런 마당 주출입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땅 주인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 허가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진입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지주 같은 경우는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승인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토지 사용 허가 승낙서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승인이 났겠고 얘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이제 일이 생기면서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요거를 뜯어내라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근데 대부분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땅세를 줘라 뭐 상호 협의 간에 해서 얼마를 줘라 이렇게 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를 줘라 해서 잘 줬겠죠. 근데 이제 이쪽이랑 좀 트러블이 있어서 이쪽 땅 주인이 열받아서 이제 철거 소송을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요거를 이제 철거를 해라 이렇게 나온 걸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작년에 보면은 원고 승으로 그러니까 이제 철거를 정상적으로 요거는 뭐 원고 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의 땅에 이렇게 침범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제 지금 원고 승이라고 했긴 했는데 물론 이제 둘 간의 어떤 이제 계약 기간이나 아니면 금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을 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땅세를 정상적으로 줬으면은 이 원고 승이 안 나왔겠죠. 안 줬으니까 원고 승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요거 철거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철거를 했어야 되나? 돈 주면 해결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땅세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감정이 아까 1억 3천인가요? 4천인가? 감정을 보면은 1억 5천 정도 됐네요. 그죠? 1억 5천 감정된 거에 지금 거의 이 기퉁이 진짜 이 발톱만큼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해갖고 사실 소송할 정도였으면 사실상 몇 번이나 이제 다투고 감정 골이 좀 깊어졌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라이 철거 소송에서 네 건물 부실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도 추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말로써 좀 얘기만 잘하면 금방 되거든요. 그죠? 여기도 또 왜냐면 이 땅 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집에서도 그렇고 토지 사용 승낙 허가서를 내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길도 내줬고, 그죠? 이런 보통의 사람은 이래요. 왜냐면 월세 이렇게 주니까 땅세 주고. 근데 요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 옆에 땅 주인하고 상당히 골이 깊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거를 철거를 하지 말고 낙찰 받는다고 하면은 이 땅 주인하고 좀 얘기를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땅세를 내가 주겠다 그래 놓고서 쓰면 되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마당도 마찬가지로 이 토지 사용 승낙 허가서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승계가 이제 경매로 낙찰 받으면 전주인 거에 대한 이런 그 토지 사용 승낙 허가서 이런 거 전부 포괄 승계예요. 그래서 지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돈을 주면 돼요. 돈을 안 줘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자, 그래서 위치를 보면은 여기가 그 본권이고요. 여기가 주도로 2차선 왕복도로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걸어가면은 도보로 한 3분 정도, 180m.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 이런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내 생활권도 괜찮은 편입니다.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면내 생활권이 한 14분, 키로수로 따지면 10km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가 고속도로가 있어요. 여기, 그죠? 고속도로도 여기 3, 4분, 5분 때면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도 매우 가까이 있고, 이 고속도로가 새만금, 여기서 대구 포항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시내까지는 본권이 여기 있고, 시내 기차역이 이렇게 또 지나가죠. 영천역 있고, 여기도 고속도로가 또 지나가긴 합니다. 그래서 영천 시청까지는 이제 27분 그리고 16km 정도 걸린다.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지금 본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는 대구, 경산, 영천, 경주, 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반경 한 30km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고속도로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고요. 기차역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그 위치에 본권이 자리 잡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습니다. 그죠? 물어줄 돈은 없다. 권리관계도 깔끔해서 이제 낙찰받고 명도만 하면 뭐 되는 물건이죠. 근데 이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땅이 침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 소송까지 마쳤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는 이제 그 땅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옆에 기퉁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칼로 싹둑 자르듯이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옆에 토지주인이랑 잘 얘기를 해서 그 토지주인도 돈 받는 걸 원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앞마당을 남의 땅을 좀 쓰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땅 두 필지에 대해서 땅 주인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물건의 난이도를 좀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에다가 전화해 갖고 혹은 부동산 탐문조사로 시세 얼마를 써야 되는지 시세 파악하기도 힘든데, 요거까지도 지금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머리 아파지죠. 근데 뭐 간단합니다. 땅 주인은 토지대장 떠보면은 그 땅 주인의 주소 나와요. 찾아가면 되죠. 아니면 뭐 탐문조사 앞집 옆집 뒷집 해갖고 저 땅 누구입니까? 본권 뒤에도 보면은 그 지입로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도 그 사용 승낙 허가서를 받았을 거예요. 건물 지을 때부터.
당연히 연락처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내부는 다만 이제 아까도 본 것처럼 내부는 조금 그 수리도 좀 되어 있고 깔끔한 사진의 상태를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주변 정리, 그 철거에 대한 그 폐자재들이 좀 널브러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치우는데 좀 돈이 들어가지, 이렇게 협의만 잘 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좀 그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집 상태 컨디션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목구조이긴 한데요. 그래도 남양집 여기 보시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집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향을 얘기 안 했구나. 지금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동쪽. 그래서 남양집이다. 그래서 이렇게 남양집을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좀 협의나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싼 가격에 나는 요거를 좀 사서 어떻게 됐든 한번 협의를 한번 해서 좀 싸게 사보겠다. 그리고 1억대 미만으로 상태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위치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시내랑 면내도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치가 좀 나름 괜찮은 쪽에서 물건을 찾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협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